안녕하세요. 2020년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 온라인 성과보고의 진행을 맡은 경기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김보임 주임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접속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간단히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 사업에 2020년 한 해 동안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다음으로 저희 교육 매뉴얼 중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하게 된 VR 프로그램 개발 성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 사업 참여자분들 중 취업생과 강사분의 참여 수기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업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성과 보고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성과 보고에 접속은 해주셨으나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또 그 추진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사업 성과 이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풀네임은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 사업입니다. 사업 주체는 경기도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된 사항이고요. 전에 2016년 6월부터 3년 동안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고, 바로 이어 2019년 8월부터 경기도 주체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해, 세척, 조립, 소독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직무 수행 능력이 우수한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현재 병원으로 취업처로 생각하고 지속적인 취업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취업생들이 병원으로 취업을 하고 원내 보조기기를 분해, 세척, 소독, 조립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원내 보조기기 세척, 소독 등의 그 관리 어려움과 또 이와 관련된 직원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고요. 내 가족이 사용하는 보조기기의 그런 청결함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청결해야 할 장소로서 병원에 대한 신뢰감 등 이런 부분이 상승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병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요. 발달장애인을 전문성 있는 보조기기 사후관리사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 주시는 전문 강사 양성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 있는 보조기기 사후관리사를 저희는 휠 마스터라고 칭하는데요. 그런 휠 마스터들의 취업을 연계하면서 취업생의 사후관리 및 취업기간에 지원하고 또 취업생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또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직무는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취업하셔도 전문직으로서 종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취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이 직무가 생기기 전에는 제조업이나 사무보조 등 이런 단순 노무로 직무가 아무래도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발달장애인이 설 수 있는 자리는 부족했었고, 더불어 이제 기업체의 장애인 채용의 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52.6%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없어서란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이유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직무의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었었고, 그러한 직무로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동 보조기기인 휠체어를 분해, 세척, 조립, 소독하는 과정으로 발달장애인을 교육 진행하고 병원 취업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 사업은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집체교육으로 교육을 진행했다라고 본다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기간에 강사님이 파견되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23개의 기관에 166회기로 183명을 양성하였고요.
또한 6명의 전문 강사를 배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시범 사업 때부터 교육생 워크숍 자조 모임을 진행했었는데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아쉽게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매년 교육 매뉴얼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무 매뉴얼인 당사자용과 강사용 매뉴얼은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고 올해 직무 매뉴얼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VR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VR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대부분 사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집체 교육은 방역 지침에 위배되어 파견 교육으로 전환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의 우려로 새로운 교육 방식이 필요했었고 이에 VR 콘텐츠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파견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관별로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이 자격증 시험은 언제 보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 사업체를 발굴하여 취업 연계까지 이어가고자 진행하게 된 사업 설명회는 병원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 홍보도 중요한데요. KBS 사랑의 가족, MBC 뉴스데스크, 기호일보, 동아일보 등 지면에 게시가 되어 사업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홍보하고 취업 연계까지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휠 마스터의 취업 후 취업생 사후관리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요. 올해는 서울 아산병원 취업생 4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사후관리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생의 만족도가 높았고요. 취업생 사후관리 교육은 취업 후 취업기간에서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맞춘 교육으로 직장 예절 교육, CS 교육 등으로 구성돼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취업생 사후관리는 총 10회기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더불어 취업생 사후관리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나머지 취업생분들은 유선 상담을 통해 사후관리가 진행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교육생들은 매년 이동 작업이라고 하여 이동 보조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세척 시연을 나가는데요. 올해는 이 작업도 코로나로 인해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올 한 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병원으로 발달장애인분들 총 10명을 취업 연계해 드렸고요. 수원 아주대병원 4명, 서울 아산병원 4명, 화성중앙종합병원 2명, 이렇게 총 10명을 취업 연계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그런 사진이에요. 이렇게 근무 현장에서 직무 매니저님과 함께 근무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 내용으로 잘된 점과 반대로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요. 잘된 점으로는 가장 큰 성과로 새로운 직무 매뉴얼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VR 교육 프로그램으로 2021년도 교육에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완성도 높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거듭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아쉬운 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한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육은 집합교육에서 파견교육으로 전환되었다고는 하나 이동작업과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교육생 워크숍, 자조 모임, 자격증 시험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업 성과를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앞서 안내해드렸던 VR 교육 프로그램 제작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VR 직업 시뮬레이션 콘텐츠 제작 수동 휠체어 버전 성과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례입니다. 우선 배경 및 필요성,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과업 내용,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세부 제작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교육을 최소화하게 되면서 비대면 교육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비대면 교육 역시
확대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의 비대면 직무 훈련의 보조교구인 VR 콘텐츠 제작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에게도 다양한 비대면 교육의 기회가 왔습니다. 과업 내용입니다. VR 직업교육, 그 중에서도 저희는 수동 휠체어를 선택하여 그에 맞는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연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진과 영상들을 촬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3D 모델링을 진행하였고 VR에 최적화된 인터랙션 프로그래밍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간 평가를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최종 제작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총 제작 기간은 4개월입니다. 저희는 총 9번의 기획회의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최적화된 VR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획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목적은 최소한의 VR 장비로 공간과 장비의 제약 없이 가상현실을 통해 수동 휠체어의 분해, 세척, 결합의 직무 체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나레이션의 안내에 따라 단계별 콘텐츠를 진행하며 총 소요 시간은 11분 30초입니다. 무엇보다 플레이어의 안전을 위해서 서서 하는 VR이 아닌 앉아서 조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상호작용을 하여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작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제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컨텐츠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션은 총 3가지 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레벨은 바로 분해 작업입니다. 실제 오프라인 교육에서 진행되는 휠체어 분해에 맞게 최대한 현실에 맞춰서 실제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그에 맞는 미션 수행들을 넣어봤습니다. 무엇을 분해해야 되고 분해할 때 사용되는 도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나사가 풀리고 조여지는지에 대해까지 디테일하게 구성하여 그 미션들을 동작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레벨은 세척입니다. 모두 분해된 내용물들을 바탕으로 세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동일하게 세척에 필요한 도구가 무엇이고 세척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세척을 할 때 그 알코올 분사기를 선택을 하고 그걸 집어들어서 직접 분사하고 세척해야 될 도구에 뿌리는 것까지 구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결합입니다. 즉, 분해한 것들을 다시 조립하는 미션이죠. 이 부분은 조립과는 반대되는 미션이기 때문에 분해와 동일하게 그 반대되는 행위들을 할 수 있게끔 나레이션으로 안내하고 그 미션들을
수행하여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VR 직업 시뮬레이션 콘텐츠 제작 휠체어 버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시설팀에서 휠마스터로 근무하고 있는 노정빈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기 북부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보조기기 사고관리 교육도 하면서 휠체어 세척도 하고 직접 분해 조립하면서 힘들었지만 참고 최선을 다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휠마스터 교육을 받았을 때 힘들었지만 교육도 받고 지금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취직해서 직원으로서 휠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입사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휠마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휠마스터 교육 때 힘들었지만 참고 견디고 힘을 다해 열심히 교육도 받고 수료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칭찬도 받고 멋진 휠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월급 많이 주세요. 매니저님, 동료들아, 친하게 지내면서 싸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휠마스터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이 후반부로 많이 미루어져서 줄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김포시와 서울 커리어 점퍼 클래스에서 배출한 교육생들이 취업으로 연계되어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김포는 김포우리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서 각각 4명, 총 8명이 취업하여 병원에서 이동보조기기 사후관리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생은 물론 당사자로서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9년도는 휠마스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리는 교육을 했었다면 올해는 교육받은 친구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휠마스터를 선택했다는 점이 크게 달랐습니다. 휠마스터 교육이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김포시 김포 제1공고는 학교에서 공구와 휠체어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꾸준히 연습시키고 있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아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작업을 수행하는 교육생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강사로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김포 세솔학교에는 작년에 휠마스터를 경험했던 친구들과 처음 공구를 만져보는 친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친구들도 휠마스터에 대한 이해가 있어 스스로 선택하였습니다. 교육생들은 발음도 생소한 공구 이름과 손으로 만지며 느껴지는 차갑고 작지만 묵직하고 반들거리고 반짝거리고 작고 납작하고 굴러다니는 공구와 부소품들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아주 호기심으로 눈이 반짝였습니다. 볼트, 너트, 스패너, 렌치, 자석 접시 등을 사용하는 실습판 훈련은 친구들이 집중력과 흥미 정도를 가늠하게 하기 위한 좋은 과정이었습니다. 실습판은 최소 8mm에서 13mm 볼트와 너트, 와시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훈련으로 공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법과 작업 과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손 오른손의 협업으로 분해와 조립을 반복하게 되니 점점 자연스럽게 공구를 다루게 됩니다. 실습판으로 공구 사용 숙련도와 작업의 흥미도에 따라 2인 1조로 휠체어 분해에 들어갑니다. 처음으로는 시트를 분해하게 하는데 볼트 10개를 분해 조립하다 보면 저절로 드라이버 사용이 익숙해지고 한 손으로 작업을 하니 분해에 대한 부담감은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앞바퀴, 뒷바퀴, 발받침을 육각 렌치, 스패너, 소켓 렌치를 이용하여 분해를 마치면 자신의 힘으로 해체된 휠체어 모습에서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자존감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공구를 다룰 때는 온몸에 힘을 잔뜩 주며 쩔쩔매던 친구들이 훈련을 거듭할수록 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공구를 다루는 모습에서 나 또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올해는 취업자들의 사례관리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엿한 휠마스터이고 전문가입니다. 그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보고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니저의 의견을 취합하니 개인별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것은 매니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았습니다. 물론 각 개인의 직무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가면 스스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매니저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매니저의 말씀대로 의사소통이 아닌 태도에 불만이 많다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였습니다. DISC, 디스크라고 하는 행동 유형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 패턴을 알아채고 자신의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에 모두 이해를 시켰습니다. 특히 오전에 근무하고 있는 오전에 근무하는 팀의 오전 팀들은 약제 팀과의 엘리베이터 사용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상대방의 사정을 서로 설명하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상대의 사정을 이해시켰습니다. 10회기 교육으로 취업생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으로 인하여 높아진 자존감과 팀워크에 대한 이해 등 당당한 직업인으로서의 생활하는 모습에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4시간의 근무 시간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단점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취업생들은 능력과 비례하여 사회적 연결 욕구도 아주 높습니다. 이성과의 데이트도 소망하고 인정도 받고 싶어 합니다. 아직까지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여가 시간을 디자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새롭고 또 다른 방식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경기 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 훈련, 취업을 넘어 여가 생활까지 연결되는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경기 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유경규 센터장님, 김정은 팀장님, 김보윤 주임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업은 시범 사업 기간을 거쳐 작년과 올해는 기반 조성 단계라고 한다면 21년과 22년은 정착 단계로 23년 이후는 확산 단계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21년에는 사업 확대를 위한 운영 체계를 확립한다는 내용으로 거점 파견 교육기관 구축 및 운영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그 세부 내용으로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하여 장애인 일자리 배치 기간을 발굴하고 VR 교육 시범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조기기 관리 위생 지침과 현장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여 추후 취업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간담회로 취업기관 및 유관기관 실무자, 취업생들의 소리를 듣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22년도에는 경기도 전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업기간 및 사업체 대상 수요 조사를 수행하여 VR 교육 확대와 보급을 진행하고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관과 의료원 대상 장애인 일자리 배치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21년도에 마련한 보조기기 관리 위생 지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3년에는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운영체계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운영 주체별로 운영 매뉴얼 및 현장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활용 교육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외에 발달장애인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특수교육 현장에 VR 교육을 보급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인식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차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업관리사 양성 사업은 올해도 그랬듯이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사업체를 발굴하여 취업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주위에 많은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보조기기 사업관리사가 양성되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년에도 좋은 사업 성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